현재 러시아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망을 러시아가 단번에 끝낼 수 있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한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황이 실제 등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이 매우 난색을 표하며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전쟁과 등장하는 북한군 합류설과 북한의 입장 등 복잡한 현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100일 내로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몇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러시아 군보급이 현재와 같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즉 러시아는 군보급이 사실상 엉망이라 병사들이 혹독한 추위에 동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은 물론 식량 부족으로 배고픔까지 더해졌으며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 등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아서 매우 큰 사기 저하가 있어 사실상 전쟁을 포기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매우 결정적으로 러시아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미 폭스 언론에 따르면 숫자 면에서 러시아 공군이 훨씬 우월하나 왜 제공권을 제어하지 못했나 보도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는 이에 관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공군 숫자가 5배는 적지만 항상 지상병이 상주하고 있고 땅에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항공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에 방공 시스템의 잡혀 격추가 자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주로 러시아 전투기를 방공망 안으로 유인하는 게 주 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것은 아직 공군에서는 서방으로부터 추가 보급이 없었다는 점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듭 서방에 공군 보충을 요청했고 나토에는 우크라이나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으며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MiG-29 전투기가 들어오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신들의 힘으로만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군만으로도 당하며 고전하자 이제 고성능 미사일에 손을 대는 모습이 등장했으며 그 중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0배에 달하는 초고도 ICBM 미사일까지 포함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이제 세계 제2위인 군사대국이란 자존심을 굽히고 외부 세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의 러시아의 보급에 가장 크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현역 예비역 포함 약 300만 명의 병사와 그것을 공급하는 보급체계가 갖춰져 있는 중국은 러시아의 최후방인데 러시아는 드론과 첨단 미사일, 오랜 기간 보전 지속 가능한 전투 식량을 중국 측에 즉각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보급은 러시아가 애를 먹고 있는 공중전과 기갑부대 등을 크게 보강할 수 있는 드론 부대이며 생각보다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은 러시아 미사일을 중국제 정밀 미사일로 바꾼다면 천군만마를 얻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물론 중국 전투 자원들이 이와 같은 큰 전쟁에서 제대로 검증받은 점이 없으며 중국산 무기라는 큰 흠이 있지만 미 국무부는 말 그대로 러시아가 간절하게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절대 이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중국의 각종 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국무부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를 받고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부장은 올해 3월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최고 우방은 중국이며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파키스탄에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전쟁에 반대한다라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즉 이는 중국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사실상 매우 곤란하거나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미국이 맘먹고 금융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믿기 힘든 정황이 나왔는데 바로 러시아가 북한군 동원을 원한다는 움직임입니다. 우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정보 관계 당국이 러시아에 관한 감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병력을 비롯한 각종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밀 정보 감청이 루머이며 믿을 수 없는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통신망은 매우 허술하고 심지어 전장에서도 제대로 통신 장비가 작동되지 않아 일반 핸드폰으로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등 여러 전선에서 엉망진창의 상태로 전쟁을 진행하는 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통신은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감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전혀 뜻밖인데 조작이라고 하기엔 최근 정황이 매우 잘 맞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러시아 외무차관인 이고르 모르글로프는 러시아의 북한 대사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이기도 하면서 유엔에서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엔에서 북한과 같이 반대하던 시리아도 4만의 용병을 러시아에 투입한다고 했으니 탄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고전을 하고 있는 탓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북한까지 손을 뻗치게 된 상황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연합군이 탄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를 소지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혹은 군사 지원 요청에 대해 응답할지 이 자체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이에 관해 군사 관계자들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원이 매우 어려운 점 두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는 국가로 더 이상의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오랜 기간 묶어놨으며 사실상 북한은 해외로부터 돈줄이 거의 차단됐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몰래 했던 중국 기업까지 이잡듯 잡아내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한다면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제재의 수렁에 빠질 수 있으며 이번에 미국은 중국까지 틀어막을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역대급으로 강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기에 달러에 대해 누구보다 목말라 하는 북한이 쉽게 러시아에게 응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예상입니다. 현재 푸틴의 8천억짜리 호화보트를 비롯 푸틴 명의가 아닌 유령 회사까지 모두 뒤져내 압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분위기에서는 북한도 쉽게 나서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 지원했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역시 고민했던 바인데 군사 지원을 했다가 자신의 군사 자원에 대한 평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만약 중국 무기가 전쟁에 쓰인다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입니다. 군사 무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노출되는 것이고 매우 낙후되면 낙후되는 대로 정보가 노출됩니다. 특히 북한은 6.25 사변 이후에 제대로 전쟁에서 그들의 무기를 노출하고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군 정보가 노출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군사 무기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전투기의 경우 4세대 MiG-29를 빼고는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은 소련 시대의 낡은 전투기를 운용 중으로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군이 참전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보급을 비롯해 새로운 무기도 익혀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며 북한군 자체의 보급은 오히려 러시아보다도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북한의 참전은 불가능하나 다만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은 주시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하고 절실하며 이러다가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CNN 측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는 예스노라고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사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가능성을 열어두며 러시아가 최악의 코너로 몰릴 경우 핵 옵션도 등장한다는 뜻을 열어둔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이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에까지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이 경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갈수록 어려운 전쟁을 진행하며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그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첩보가 들어온 상황에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국방부를 통해 한국에 북한을 막아달라는 취지를 밝히며 동맹을 맺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북한을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며 연일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일수록 철저한 계산으로 국익에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이 요청했다 한들 이에 대해 거절하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자면 한국에 도움이 안 되는 국면입니다. 이럴 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